년 뒤에 또다시 그래피아 아카데미로 돌아왔네. 왠지 졸업생이 모교를 다시 찾은 느낌이야. 잠깐! 혹시 이 그리운 느낌이 스파키 바이러스 후유증은 아니겠지? 걱정만 마치 세븐스. 이상 방어부에서 학교를 전체 소독했으니까. 다행이다. 조사하다가 갑자기 춤추는 토끼버섯이 되긴 싫거든. 그나저나 만원에 대한 조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먼저 내 아버지를 만났으면 해. 학교에서 조사를 하려면 도리상 교장 선생님 허락부터 받는 게 좋겠지. 비록 15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의 학적 기록이나 업무 일지, 사후관리 기록 같은 건 백업본이 남아있을 거야. 그런 자료들이 보관된 장소는 그분만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교장실로 가보자. 수학 선생님이 그러는데 체육 선생님이 또 아프대. 히메코, 드디어 왔구나. 너희가 부유섬 전시회에서 무슨 전사들이랑 한바탕 싸우곤 실종됐다는 뉴스는 봤다. 어디 좀 보자. 다친 데는 없고. 그나저나 메시지를 10통 넘게 보냈는데 왜 답장을 한 번 안 하는 거니? 대체 무슨 생각이야? 하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와 무사하다고 알려주었으니 이번 일은 넘어가 주마. 정말 바쁜 거라면 답장 하나 해주거나 전화 한 통만 해줘도 되잖니. 너희의 활약은 뉴스에서 봤어. 아주 잘 싸우더군. 그 메카하모 전사라는 것들 말이야. 철없는 애송이들이 주제도 모르고 감히 내 딸의 부하들에게 도전하다니. 아니, 꼭 우리가 히메코 대마왕의 앞잡이인 것 같잖아. 아무튼 히메코를 지키는 일은 두 사람에게 부탁하겠네. 우리 딸이 직접 전장에 나서는 일은 없도록 해줘. 그만. 이 아이랑 만날 때마다 대화 주제가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전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아버지 딸은 바람 불며 쓰러지는 도자기 인형이 아니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온 건 알아. 지금 넌 딸의 신분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건 은하 열차의 항법사지. 그나저나 죽음의 전령 사건에 진전이라도 있는 거니? 연달아 신문 당하니까 갑작스럽네. 연달아 신문 당하셨다고요? 너희가 오기 전에 이상 방어부에서도 사람을 보내 이것저것 물었는데 그 중에 만원에 관한 질문도 있었어. 유감스럽게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구나. 15년 전에 난 여기 없었고 어쨌든 그 아이는 우리 학교의 뛰어난 졸업생이었으니까. 하지만 너희도 이 사건에 휘말려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뒀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구나. 감사합니다, 류스케 씨. 어서 가봐. 자료는 전부 문서실에 있으니까 가서 필요한 걸 찾아보렴. 솔직히 그 이름을 알게 된 건 15년 전 죽음의 전령 사건 이후야. 교장으로서 그 아이를 좀 더 자주 만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줘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었네. 꼭 그렇게까지 자세히 물어야 하나. 타의 모범이란 말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 이런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지만 그땐 그 이름만 들어도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왜 내 딸일 수는 없는 거지? (15년) 전 난 의뢰를 받아 골리앗 목자 행성에 가서 약을 구하는 자의 수장을 위해 초대폭 지상 초성화를 그렸는데 그에게 수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영약이 있다고 했어. 하지만 돌아왔을 땐 모든 게 달라져 있었지. 학교에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고 내 딸도. 당시 내가 여기 있었다고 한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다짐했단다. 살아생전의 환월 게임을 한 번 더 맞이하게 된다면 절대 이 세계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환월이 가득 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날아온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발 늦었고 학교는 스파키라는 아련자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지. 위기를 해결하는 이런 귀찮은 일은 저희 무명백에게 맡겨주세요. 그래. 그런데 이상한 건 스파키가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뒤로 학교 지원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거야. 요즘 시대는 점점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다니까. 격식 차릴 것 없어. 문서실 외에도 돌리 선생과 이야기를 나눠보게. 이 학교에 가장 오래 있었으니까 아는 것도 가장 많을 거야. 그럼 저희는 문서실부터 가볼게요. 그만 가자. 고마워요, 아버지. 문서실이랑 돌리 선생님은 환조교실 근처에 있겠지? 멀리서부터 히메코인가 싶었는데 역시 너였구나. 선생님, 고향에 돌아온 지 꽤 됐는데 이제야 찾아뵈서 죄송해요. 아니야,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기쁘구나. 정말 미안해. 히메코니가 맡긴 가면은 결국 저 대신 이렇게 오랫동안 가면을 보관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넌 여전하구나. 그런데 서두르는 걸 보니까 이번에 학교에 온 건 무슨 볼 일이라도 있는 거니? 만원, 죽음의 전령에게서 살아남은 그 불쌍한 아이 말인가. 당시 학교에서 그 아이를 위해 모금을 했었어. 눈물을 닦아가며 모두에게 인사하던 그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구나. 가엾은 아이야. 다행히 살아남긴 했지만 부모님은 둘 다 현을 당하셨지. 학교에는 그 아이가 죽음의 전령과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혼자만 무사할 수 있겠냐면서 뚫린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더군. 그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마음씨도 참 착했단다. 성공한 후에도 자주 학교에 들러 후배들을 챙겼고 장학금 프로젝트도 많이 지원했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천혜로 유학을 갔다고 들었어. 분명 스타피스 컴퍼니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고향으로 돌아와 폐업 직전에 시필드 방송국을 이어받았지. 천우의 유학. 선생님,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어디로 갔는진 들은 바가 없구나. 하지만 방송국을 인수한 뒤로 여러 기획을 연달아 내놓더니 몇 년도 채 되지 않아 사업을 2, 3락원 전역으로 확장했어.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야. 고맙습니다, 선생님. 귀중한 정보 감사드려요. 그런데 체육 선생님이 또 아프대. 새로운 죽음의 전령에 관한 소문이 진짜였어. 도보부룩의 그 사건도 죽음의 전령이 부활해서 저지른 거래. 설마 이번에도 우리 학교에 와서 대학살을 벌이는 건 아니겠지? 차라리 장기 결석 신청하고 집에 가서 피했을까?
뭘 그렇게 겁내? 죽음의 전령이 진짜로 오면 바로 방송 켜고 팔로워를 늘려야지. 결석은 무슨? 그때 되면 바로 자퇴할 수 있을걸? 15년 전에 이 학교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을 죽였대. 수백 명? 그 정도야? 난 사건 현장이 아직도 학교 어딘가에 남아있던 얘기만 들었는데. 그 얘기는 그만하고 얼른 가자. 열차 사람들을 도와주면 복슬복슬호에 우리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유명해지고 싶어서 완장했네. 운동부시님 모두 관심 있는 학생 있나요? 문서실 분위기가 이상하네. 음침한 게 꼭 유언에 온 것 같아. 15년 전에도 이랬어. 문서실에는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말고사가 다가올 때면 그림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이곳에 대한 원한을 담아 불길한 것들을 그려놓곤 했지. 아버지가 정리해주신 자료 외에도 많은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니까 다른 곳도 살펴보자. 가능하다면 만원의 졸업 후 행적에 대한 단서부터 찾아보는 게 좋겠어. 모교를 여러 번 방문했으니 분명 관련 기록이 있을 거야. 풍요와 관련된 기술을 대체 어디서 얻은 걸까? 어쩌면 그녀의 행적에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운명의 교차. 이건 굳이 화초 연구 가든 행성 인지과학 연구. 둘리 선생님은 만원이 졸업 후 천으로 유학을 갔다고 했는데 그게 여기였나 보네. 모두와 얘기해보자. 어때? 뭔가 발견한 게 있어? 화초 연구 가든 행성? 실온 천체 내에 있는 온실 세계인 것 같은데. 찾았다. 재산 소유권이 지식학회의 한 학파 명의로 등록돼 있어. 이상하네. 학파 이름이 암호화되어 있잖아. 15년 전 죽음의 전령이 컴퍼니 사람이었다는 음모론이 있었지. 사건 이후 컴퍼니가 여러 흔적을 열심히 지운 걸 보면 그 소문이 사실일지도 몰라. 죽음의 전령 사건의 피해자였던 만원이 컴퍼니가 지원하는 기관에서 유학하고 새로운 죽음의 전령 사건의 용의자가 되었다니. 전략투자부의 몇몇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해주긴 하지만 은하에서 뭔가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컴퍼니가 한 짓이겠지잖아. 히메코 언니, 이번 환월 게임에서도 펄씨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니겠지? 펄씨는 컴퍼니의 일원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진 않겠지. 하지만 그녀에게 악의는 없다고 생각해. 만원이 꾸미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기는 이곳에서 컴퍼니가 유지해온 질서를 완전히 뒤엎을 텐데 그건 그녀에게 전혀 득될 게 없거든. 난 만원이 죽음의 전령의 힘을 목격한 후에 그 안에 있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 그래서 졸업 후 다른 세계로 유학을 떠난 거지. 다만
불과 몇 년의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행복 수술을 창조해낼 수 있었을까? 행복 수술에 사용되는 풍요의 힘이 죽음의 전령의 잔재에서 비롯된 거라면 그걸 철저히 숨겨온 컴퍼니가 그녀의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여기엔 평범한 학자로선 해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아무래도 동문이라는 명분으로 그녀에게 연락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겠네. 선배의 신분으로 만원에게 연락한다고? 이제 와서 언니를 만나려 할까? 모르겠어. 그때 난 건강 문제로 대학을 휴학하고 아버지 학교에서 여유로운 업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 만호는 가끔 도서관에 와서 땡땡이를 치곤 했는데 늘 벨과 함께 나타났지. 날 도와서 신문을 스크랩하거나 도서 대출 카드를 정리했고 학년 내 연애 소문이나 가십거리를 끊임없이 떠들어댔어. 그 애들은 나를 특별히 돌봐야 하는 환자나 교장의 딸로 대하지 않았지. 우리는 종종 각자 집에서 가져온 간식을 나눠 먹었고 학교에 소장된 고서와 옛그림을 몰래 꺼내 감상하기도 했어. 만호는 전형적인 모범생이었고 늘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게 많았지. 그 애가 하는 질문은 교과서의 범위를 넘어섰고 그 나이에 맞지 않을 정도로 깊이가 있었어. 한조종 생물도감을 볼 때면 항상 눈을 반짝였지. 그 눈에선 열정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 외로움도 느껴졌어. 옛 인연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면 날 만나줄 거야. 만원은 지금 위험한 길을 걷고 있고 심연위를 걷는 사람일수록 옛 지인의 인정과 이해를 더 갈망하는 법이니까. 직접 물어보고 싶어. 그 애가 추구하는 행복이 왜 금단의 수술을 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환각이 된 건지. 나도! 고마워, 꼬마 친구들. 그리고 조사를 도와줘서 고마워.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의문점들이 많지만 적어도 만원이 졸업 후에 어떻게 지냈는지는 알게 됐으니까. 참, 학교를 떠나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이 있어. 만원을 만나기 전에 15년 전의 그 기억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15년 전에 옛 학교 건물 말이죠. 단서는 이미 완벽해. 범인은 바로 너잖아. 이제 방... 정말 미안. 오색 리본 정리가 도저히 감당 안 돼서 늦게까지 널 잡아두게 됐네. 신경 쓰지 마, 벨. 원래 오늘 당번은 나잖아. 히메코 언니, 이건... 이 환조교실에는 15년 전 학생들의 잔상이 그대로 남아있어. 내일이면 학교 기념일인데 얼마나 떠들썩할지 궁금하다. 다들 부모님을 초대했다던데 너희 부모님도 오셔? 어? 만원? 저 학생이 젊은 시절의 만원인가 봐. 응, 아빠는 이미 휴가를 내셨어. 지금쯤이면 엄마랑 거리에서 정장을 고르고 계실걸? 딸의 공연에는 멋지게 차려입고 가야지. 아빠는 늘 이런 농담을 하시거든. 그럼 공연을 잘해야겠는데? 더 이상 공연은 없어. 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거든. 은하열차 여러분, 그리고 히메코 선배,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스타레일 패스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미소 짓는 아이들은 소원을 이루고 모두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었나요? 10,000원. 히메코 선배, 절 한눈에 알아봤네요. (15년) 전에 그 황혼을 추모하러 왔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항상 여기 와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곤 하거든요. 전 그날 히메코 선배도 우리처럼 학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벨이 피바다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무너진 벽에 깔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을 때도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불쌍한 히메코 선배, 그 연약한 몸으로 죽음의 전령을 만나면 어쩌지?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요? 당신은 살아있었죠. 그것도 아주 잘. 당신은 은하열차의 항법사가 돼서 천혜를 자유자재로 누비고 있었어요. 우리 셋이 수다 떨 때마다 얘기했던 것처럼 꿈을 이뤘네요.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히메코 선배, 그거 알아요? 15년이 지나서 이제 제 몸의 상처는 거의 다 나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상처와 공허함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치유되지 않네요. 보세요. 제가 이곳에 있고 이 환영들이 있다 해도 그들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어요. 벨, 리안, 데조르, 미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15년이나 지났는데 시간은 약이 아니라 저를 한 겹 또 한 겹씩 감아오는 수위였어요. 그래서 전 그걸 찢어버리기로 결심했죠. 그 아래 피에 젖은 잊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거예요. 세상 밖으로 끌어낸다고? 죽음의 전령의 피해자였으면서 제2의 죽음의 전령이 되겠다는 거야? 네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힘으로 하늘게임에서 이기려 하다니. 그럼 그때 그 괴물, 네 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간 그 괴물과 도대체 뭐가 다른데? 미안, 널 그 악마와 비교하면 안 됐어. 하지만 너에겐 아직 기회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그만둬. 그만두라고요? 죄송하지만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네요. 무작정 비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길 바랄게요. 이쪽 업계 사람으로서 한 가지 충고하죠. 지금부턴 카메라 앞에서 표정 관리 잘하시고 부디 말과 행동을 조심해주세요. 적어도 이 공개 대담에서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우린 늘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촬영팀은 원래 다음 연설을 위해 준비한 거였죠. 하지만 여러분과의 만남 덕분에 한층 더 드라마틱해졌나요? 화면 앞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제 이름을 알고 있고 저 역시 여러분이 지금 절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15년 전 컴퍼니와 낙원 이사회의 묵인 아래 환락의 주인의 신성한 의식이 야만적인 피해 게임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낙원 주민들은 일생의 존엄과 재물 그리고 시간을 그들에게 바쳐 배불리 먹을 한 끼 식사와 교환했죠. 우리는 기괴하고 현란한 오락과 자극적이고 잔인한 장면들에 둘러싸인 채 온종일 피상적이고 지루한 오락 프로그램에 젖어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의 아련자들의 무자비한 폭행에 두려워하면서도 억지 웃음을 짓고 손뼉을 치며 환호해야 하죠. 이게 신이 우리에게 약속한 행복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락의 주인은 절대 고통과 피로 얻은 기적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저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15년 전 그 황혼에서 저를 구한 건 행운도 아련자도 컴퍼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죽음의 전령이 다가올 때 저에게 기적을 내린 건 환락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구하셨고, 제가 좁은 방 안에 홀로 갇혀 있을 때 가면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저의 사명을 깨닫게 하셨죠. 바로 미소를 잃어버린 이상낙원에 다시 한번 행복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저 만원은 피로 칠한 게임의 생존자로서 이 자리에서 환월 게임에 참가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전 이번 게임에서 환락의 에이언즈의 권능을 얻고 이상낙원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피어나게 할 겁니다. 히메코 선배, 그렇게 인상 쓰지 말고 웃어봐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드릴게요. 전 거만한 컴퍼니 고위 임원처럼 환월 게임을 조작하거나 환락의 신이 우리에게 내린 보상을 이익교환의 협상 카드로 삼지 않을 거예요. 이상낙원에선 이상낙원다운 방식으로 승부를 겨뤄야죠. 원한다면 여러분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 드릴게요. 여러분을 시필드 시티의 만원 방송국에서 열리는 TV 토론에 초대하겠습니다. 초대 대상은 모든 아련자입니다. 이상낙원 다운 방식은 무슨? 그건 당신한테만 유리한 방식이잖아요. 절대 안 가요. 물론 거절해도 돼요. 그럼 수억 명의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사기꾼, 겁쟁이라는 이미지를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명심하세요. 이건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사람 앞에서 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울음을 대표한다고 믿는다면 말이죠. 무대는 이미 준비됐어요. 자, 낙원의 미래를 결정할 이 마지막 막을 저와 함께 연출하든 그냥 떠나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이대로 10,000원을 보내줘야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녀가 준비한 카메라에 찍히고 있으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해. 일단 여길 떠나 열차로 돌아가자. 안녕하세요. 낙원을 알고 싶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방송국의 단독 보도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놀라운 소식을 입수했는데요. 본 방송국의 국장인 만원 씨가 아련자 신분으로 환월 게임에 참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만원 씨는 세기말의 TV 토론이라는 중대의 기획을 발표했는데요. 아련자들을 만원 방송국으로 초대해 환월 게임이 이 세계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위대한 주제네요. 천회 아련자들이 제멋대로 현지 영웅을 억압하고 모욕하는 이 시점에 드디어 이상낙원 주민들을 대변하고 걱정해주는 아련자가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환월 게임이 시작된 뒤로 동제 불능의 징조들이 빈번히 나타났죠. 유명 스트리머 스파키는 민 바이러스를 퍼뜨리려 했고, 은하 열차의 무명객은 데이브레이크 스쿼드와 교전하며 구름마루 섬과 스카이라이사의 열차 노선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잇따르니 15년 전 피로 칠한 게임이 재현되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15년 전 피로치란 게임을 언급하자면 그 비극을 직접 겪은 생존자가 바로 만원씨 본인인데요. 과거의 비극에 굴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 불굴의 신호라 부를만합니다. 만원씨는 분명 비극의 재현을 막고 전의 아련자로부터 이 세계가 누려야 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아련자로 합류했을 겁니다. 과연 이상낙원 전체의 소원을 짊어지고 동제불능에 빠진 이 게임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진짜 뻔뻔하네. 방송국에서 자기 방송국 국장 뉴스를 보도하는데 뻔뻔하게 놀라운 소식을 입수했다라니. 내부 소통이 전혀 안 되나? 그렇군. 만원이 먼저 도전장을 내민 셈이네. 확인해봤는데 시필드 시티는 2차원 시티와 인접한 항구 도시더군. 만원 방송국의 전신인 시필드 방송국이 거기 있어. 이렇게 보니 TV 토론은 명백한 미끼 같군. 만원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게 바로 우리가 자신이 준비한 함정에 빠지는 거야. 네 생각은 어떤가? 정말 방송국에 가서 맞서려고? 갈 거야. 다만 토론하러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시청자들 앞에서 그녀의 행복이라는 가면을 벗겨야지. 하지만 행동에 나서기 전에 더 많은 조력자가 필요해. 조력자? 우리가 도와주면 되잖아. 아, 혹시 조력자라는 게... 스파키. 썬데이 씨는 휴광 장군에 의해 환월 게임에 끌려간 뒤로 계속 돌아오지 않더군. 다만 밖에서 대놓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없어. 지금 그에게 기병 역할을 요청하는 건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스파키는 왜 찾자는 거야? 스파키가 우리의 동맹인지는 아직 의문이지만 당장 그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거든. 만원은 자신이 좁은 방에 홀로 갇혀 있을 때 환락의 주인으로부터 가면을 받았다고 했어. 어쩌면 그 주장은 미화된 비유일 뿐일지도 몰라. 예를 들어 술집에서 그녀에게 초대장을 보냈다든가. 하지만 그 말을 통해 그녀가 가면의 우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지. 만약 모든 우인이 한 번쯤 술집에 발을 들였다면 거기에 분명 만원이 우인으로서 남긴 흔적이 숨겨져 있을 거야. 마치 우리가 스파키 축제의 단서를 추적했던 것처럼 말이죠. 스파키가 우리 편에 설까? 확실히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긴 하지. 이 심상치 않은 정세는 어떤 망할 웃음신이 또 바람잘날 없는 꼴을 바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의미죠? 상락천군이 스스로 정한 규칙과 손수 짜놓은 게임을 파괴하겠다는 뜻인가요? 이리 와봐. 이 여우 가면은 내가 사용했던 무왕용 도구야. 나와 함께 먼 하늘을 넘어 불사의 영약을 구하러 간 가면이자 내가 인간으로 살던 시절의 상징이지. 변화하고 이곳에 옮겨 심어진 뒤로 이 가면을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지금 가면이 다시 신단 위에 올려졌어. 그렇다는 건 누군가 게임의 심판인 당신을 밖으로 밀어냈고 이제 당신은 아련자가 된 거네요. 나는 아련자들이 각자 영토를 나눠 왕이 되고 가면의 힘을 빌려 서로 대립하며 다투는 전쟁 게임을 100년 넘게 주재해왔어. 사도들이 등장해 각축을 벌이며 에이언즈의 힘을 소환해 단 하루 만에 모든 상대를 죽이려 했던 서바이벌 게임도 주재했지.
환월 게임이 방해를 받아 중단될 위험이 생기면 난 언제나 환락과 풍요가 하사한 권능으로 측량하고 판정하며 규칙 위반자에게 벌을 내렸어. 난 환월 게임의 보안 시스템인 셈이지. 그런데 지금 누군가 내게 아련자라는 신분을 부여했어.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야. 이런 일을 웃음신 말고 또 누가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웃음신에게 엄청난 징후를 품은 존재가 아닐까요? 누구일까? 그런 존재라면 발가락을 다 꼽아봐도 셀 수 없을 정도야. 난 그 녀석한테 진작에 경고했어. 장난이 지나치면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쉽다고. 봐, 현세에서 업보를 받았잖아. 그게 누구든 또 목적이 어떻든 일이 이렇게 됐는데 뭔가 하실 생각은 없나요? 복이 있는 곳에 화가 숨어 있고 화가 있는 곳에 복이 기대어 있다. 아련자가 되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죠. 당당하게 이 혼란 속에 뛰어들어 배우를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나한테 협력해달란 거야? 너희 선주 사람들을 혐오하는 풍요의 흉물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만고의 영목인 당신이 어떻게 풍요의 흉물이겠어요? 기준이 참 유연하네. 수렵과 풍요라. 우린 정말 재미있는 파트너야.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생각인데? 우선 나무에 있는 제 친구부터 좀 풀어주면 안 될까요? 깜빡할 뻔했네. 지적이렴 작은 새야. 내가 허락할게. 효광 장군님 그리고 여우 아가씨 두 분이 흥미로워할 만한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고통을 지우는 행복 수술? 이 세계의 풍요의 힘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넘쳐나는군. 제가 점괘로 본 가장 끔찍한 징조가 스텔라론 헌터나 이상낙원 자체에서 비롯된 게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만원이라는 아련자 역시 위험한 변수죠. 가능하다면 두 분이 시필드 시티를 주목해 주셨으면 해요. 시필드 시티로 가봐야 하나? 아무래도 특별한 수단을 써서 이동 시간을 단축해야겠어. 드디어 제가 가장 기대하던 순간이 왔네요. 이 비밀 정원이 대체 어디에 있고 또 어떤 공간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줄곧 궁금했거든요. 선조 사람인 너한테 이 세계의 인상적인 여행 방식을 보여주지. 도착했어. 벌써요? 잠깐, 여기는 왜 온 거죠? 그야 다음 목적지로 가려면 열차를 타야 하니까. 인상적인 여행 방식이 이거였어요? 그럼 뭐가 있겠어? 그래서 넌 절대 본 적 없을 거라고 했잖아. 볼릿 드래곤 열차 타봤어? 하늘 게임의 중재자라면 더 멋진 이동 수단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선주의 장군인 그쪽은 뭔가 더 멋진 이동 수단은 없어? 됐어요. 그만두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띵동! 시필드 시탱 열차가 곧 도착합니다. 참, 혹시 돈 있어? 나 대신 표 좀 사줘. 두 번째예요.